변호사님이 만약에 학생이던 시절에 지금 스카이 에듀 학생들 같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개 짜증나죠. 물고 난리를 쳐야 돼.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분노를 법대로 해결해드리는 화난 사람들의 이연주. 최초롱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시청자들께 왔어요. 화난 사람들에서 진행한 첫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새 수험생분들 인강 많이 들으시죠? 근데 한 인강 업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스카이 에듀라고 하는 한 유명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이 수험생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해주거나 또 어떤 특정 목표를 달성하면 원래 냈던 수강료에 3배까지 더해서 환급해준다고 그런 약속을 해놓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 수강료 환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한 학생당 돌려받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죠? 한 학생당 적게는 3-40만 원에서 많게는 8-90만 원까지 됐고 이렇게 받지 못한 학생들이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업체가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었던 돈은 결국 합하면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죠. 학생들이 이 인강업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목표 대학에 가면 수강료를 환급해준다, 이 부분도 컸을 것 같은데 학생들을 상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니 너무하네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더 화가 났던 그런 포인트는 이 인강업체가 학생들한테 환급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벤트를 통해서 치킨을 쏜다 이런 이벤트를 계속 해와서 학생들이 더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저희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서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님께서 이 인터넷 강의 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서 환급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님을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 스카이 에듀 환급 지원 사건을 네네.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 모두 정말 너무 로봇 같으셔가지고 제가 네. 네. 스카이 에듀 환급 네. 지원 사건을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셨죠? 피해를 받은 학생이 아마 모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제보를 하고 나서 그 언론의 내용을 저기 최 대표님께서 보시고 나서 그 해당 학생하고 연결이 됐고 그 내용을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학생하고 통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통화를 몇 명 학생들하고 통화를 한 결과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학생하고 통화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환급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어떤 뭐 효도를 해주고 싶다, 뭐 선물, 뭐 예를 들어서 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월세를 뭐 대신해서 내겠다. 그 금액이 사회초년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돈들인데 그 돈을 환급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그 계획이 무너진 거죠. 이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제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뤄서 네. 그 돈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걸 못 받은 거니까 네. 그 분노가 상당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고쳐치기. 그러한 약속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늘 그 분노는 굉장히 분노뿐만 아니라 배신감도 들고 일단 짜증이 나는 거죠. 오킴스의 엄태섭 네, 변호사님께 네. 이 사건을 말씀드렸을 때 변호사님이 굉장히 분개하셨던 기억을 열받아요. 저도 네, 나요. 열받아요. 그 학생들의 코 묻은 돈을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회사가 떼어먹어서 되겠느냐 분개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되어가면서 환급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1년 동안 돈을 안 준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스카이 에듀 측에? 처음에는 원래는 2018년도 11월에 받던 학생들, 수능을 받던 학생들한테 2019년도 2월달까지 관련된 합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2월까지 환급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처음에는 약속 자체가. 그런데 2월 말 3월 초에 이르러서 공지사항에다가 회사 자체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3월부터 뭐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이 된다라고 공지사항을 보냈어요. 공지사항을 그냥 남기라고. 그리고 나서 학생들은 그 말 믿었죠. 믿고 그리고 9월 말일까지 기다렸는데 정확히 9월 30일 오후 6시에 사실 학생들이 업체 측을 상대로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많은 식으로 항의를 하다가 네네. 이제 변호사님이 나서서 내용 네. 증명을 보냈을 때 네네네.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나왔거든요. 저희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 좀 네. 여기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내용 증명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보통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계약상 채무 얘기는 안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당신이 내게 어떤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언제까지 변자 의무가 있고 변자 의무를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그 채무 얘기는 안 하는데 요건을 맞춰서 쓰는데 사실 그 내용은 학생들이 문제 제기할 때 그 문제 제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심리적인 주는 압박감을 줄 수 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이제 네네. 자식이 변호사긴 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내용 증명을 뭐 주거나 받거나 이럴 일들이 네. 있는데 내용 증명 딱 받으면은 전 전화부터 하시거든요. 네. 이런 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내용 증명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 돈이 있으면 줘야 되고 네. 뭐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 이행을 해야죠. 그대로. 내용 증명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답변서를 일단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스카이 에듀는 우리의 내용 증명 받고 나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내용 중에 뭐라고 썼냐면 여차저차 해서 당신네들의 회원인 그 수험생들에게 약속한 조건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 조건이 설치되었으니까 이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언제까지 해라? 2019년 11월 13일까지 하고 있어요. 왜냐면 14일이 2020학년도 수능일이었기 그쵸. 때문에 그 바로 네. 전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날이잖아요. 네, 맞아요. 13일 날 24시까지 변제를 해라라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용 증명 마지막 날 변제가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학생들로부터 변제가 됐습니다. 돈을 받았어요라고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 언론이 해당 스카이 에듀 측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환급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언론에다가 얘기하기를 그게 공식의 답변이었어요. 네. 웃기잖아요. 아니 우리가 내용 증명을 언제 한 달 전에 보냈는데 네. 마침 그 날짜가 11월 13일이었고 그게 법무법인 오킴스에서 보낸 내용 증명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했다라는 답변을 묻지도 않았는데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고 변명같이 들기도 좀 했죠. 사실은. 네. 뭐 어쨌거나 환급이 됐기 때문에 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만약에 지금처럼 환급이 안 이루어지고 내용 증명 다음 단계에서 회사가 나는 돈이 없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네. 저희가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뭐 내용 증명에도 써놨던 것처럼 내용 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날짜까지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저희가 소장을 준비를 했어요. 네. 그리고 14일에 제출할 예정이었어요. 아. 다만 이제 13일에 변제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을 안 했을 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13일까지 변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소장을 제출했겠죠. 질문 취지처럼 중요한 거는 소장에 따라서 우리가 승소 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가 가져올 돈이 없으면은 상대방에게 이제 집행할 돈이 없으면은 실질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보통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이라든가 네. 이게 보전 처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보전 처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혹은 상대방이 딴 데로 빼돌릴 가능성 있는 그런 재산을 묶어둡니다. 네. 어떻게 처분할 수 없게끔 네. 묶어두고 최종적으로 승소 판결을 얻으면 그 묶어놨던 가압류 받았던 그런 어떤 재산들에 대해서 압류 이제 본안을 통해서 압류를 하는 거죠. 네.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네네. 해드리자면 그게 그쵸. 이제 그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처분인 거고 음. 그래서 우리가 판결을 통해서 얼마 지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았을 때는 그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집행 권한을 얻게 되는 네. 거죠. 네.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여기 대표님 원래 변호사입니다. 네.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지만 변호사님이 만약에 학생이던 시절에 네. 지금 스카이 에듀 학생들 같은 이런 일을 겪었다면 네.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짜증나요. 물고 난리를 쳐야 돼. 예. 울고불고한 개인만 네. 뭐 환급을 받았다든지 그 개인만 해결이 됐겠지만 이렇게 법대로 운동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전체가 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좋은 네.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지금 이 영상 혹시 스카이에듀 측에서 보고 계시면은 단 한 명이라도 만약에 지금 아직 환급이 안 됐으면은 아직 여전히 우리 내용 증명의 경고는 유효합니다. 아직 제가 들은 바는 없지만 혹시라도 한 두세 달 올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날이 와서 무언가 아직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진짜 그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저희도 끝까지 한 명도 남김없이 이 프리패스 환급을 그렇죠. 받을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는 네. 적어도 제가 위임받은 학생들 전원이 다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뭔가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너무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그쵸. 지금 피해를 받았고 그쵸. 그 학생들을 전부 다 제가 다 환급 받았는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향후에 그와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 화난 사람들의 제보하십시오. 네.